저 삐에로 복장이 누구냐?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했습니다. 너무나 뜬금없는 사건이고 너무 웃기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혀를 차는 목소리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 오늘 이거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명분이 뭘 갖고 하나 했더니 명분이 없어. 명분이 없습니다. 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트럼프가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하고 했지 않느냐? 너무 개뜬금이라서 이건 너무 아부를 대놓고 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죠. 명분은 시원치 않고 정치적 목적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국회에서 본인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출 접수 완료 이런 문자 노트에다가 메모한 거를 슬쩍 카메라로 노출시키면서 생색도 냈고요. 이재명에게도 보고했다라는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의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얼만큼 말이 안 되고 얼만큼 부적절하고 얼만큼 유치하고 얼만큼 굴욕스럽고 얼마나 낯간지러운지는 뭐 여러분들 느낌도 다 있을 테니까 뭐 제가 중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왜 그러는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의 친중 컴플렉스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비아 전님 감사합니다. 아유 슈퍼 오소리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이재명이 갖고 있는 친중 컴플렉스 이게 이제 미국의 비토를 받을 수 있을까 봐 겁이 나니까 그렇겠죠. 실제로 쉐쉐 발언 기억나시죠? 쉐쉐 이래도 쉐쉐 저래도 쉐쉐 우리가 양안 문제에 뭘 주워 먹을 게 있다고 참견을 합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한 척했던 그 영상이요. 바이두 중국에 있는 바이두 인기 영상에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해 이랬다고 합니다. 예. 바이두 인기 영상까지 올랐던 이 발언. 중국 컴플렉스, 친중 컴플렉스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국힘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뜨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노벨 평화상 받으세요 하고 아부를 하면은 뭔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반미 컴플렉스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반미 컴플렉스가 있다. 반미 낙인을 찍혀 있다. 이렇게 해서 잘 된 경우가 한 명밖에 없죠. 한 명.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하도 뭐 미국 가봤냐 TV 토론에서 이제 보수 정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반미 좀 하면 안 되냐? 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로 후보 시절에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이거 제가 그냥 좀 약간 무례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해보겠습니다. 곤조, 근성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반미하면 왜 안 돼? 내가 사진이나 찍겠다고 미국에 조아리는 식으로 미국에 갔다 와야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나 안 해버려. 뭐 이런 식으로 멋지게 질렀는데 승부사라는 표현답게 승부사라는 별명답게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때 후보 시절에 오히려 더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재직 시절에 반미주의자였냐? 전혀 그 반대였죠. 본인은 반미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한미동맹이 누구보다 중요한 걸 잘 알고 있고 한미 FTA도 실천하고 또 파병도 하면서 미국이랑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 그리고 스트레스, 짜증 이걸 딱 표현을 해버린 거죠. 반미면 왜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게 오히려 먹혔던 케이스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러한 백그라운드, 철학, 소신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왕년에 어디 가서 아부나 좀 하겠다고 저기 뭐 운동권 급진 쪽 세력들한테 아부 좀 하겠다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고요. 또 트럼프 일기 시절에 하필이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이재명이가 반미주의자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역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재명은 무슨 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유불리주의자죠. 근데 어느 장소에서 어느 맥락에서 유례다 싶으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뒤에서 뒤돌아서 쉐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번에 그 박선원이 시켜가지고 그 노벨상 후보로 추천까지 한 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어떻게든 트럼프한테 밉보이기 싫어가지고 지금 뒤에 계속 트럼프 한쪽 행정부 쪽 사람들한테 줄을 대가지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보수 진영 사람들이 보기에 이재명이 반미주의자처럼 보여서 경계심이 들겠지만 실제로 경계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예, 무슨 주의자입니까? 뭔 놈의 주의자입니까? 오히려 이재명이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너무나 미국에 다 퍼다 줄까봐 걱정이 될 정도. 그까지 입장이야 뭐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것이고요. 또 중국 가가지고 또 사고 칠 수 있겠죠. 또 반미 행세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이라서 뭔 주의자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제가 낯이 다 뜨겁습니다. 뭔 주의자입니까? 어쨌든 본인은 지금 반미 컴플렉스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진짜로 진지하게 반미주의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미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이 트럼프 저 이재명은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 줄 생각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재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2023년 당시에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쌍방울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쌍방울 수사. 바로 이화영과 그 쌍방울 쪽에서 대북 송금을 하는 걸 보고 그 사실을 예의주시해 온 게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고 또 미국의 소리 VOA에서는 꾸준하게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면서 계속 견제를 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VOA에서는 유엔 안보리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대북 송금 이거. 당연히 이화영 나부랑이 보고 한 얘기가 아니겠죠. 쌍방울 나부랑이 보고 한 얘기가 아니겠죠.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양님 뭐 미국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보는 것 같은데요. 범죄자로도 보고 반미주의자로도 보고 다 그렇겠죠. 그리고 최근의 얘기입니다. 최근에 리차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안보 부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란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이재명 팀은 팀 이재명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에 실제로 저러고 있잖아요. 저게 무슨 반미주의자야. 자신들이 변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변했단 말도 웃겨요. 뭐 변해. 어디 가서 그냥 뭐 반미주의인 척하면은 뭐 표 받는 자리에 갔었나 보죠. 그들의 의도는 점령군이라고 말하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은 뭐 바꿀 이유도 없고 변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날 유불리에 따라서 말한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박선원 의원 국정원 출신이죠.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행동은 이런 설득의 연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지만 하는 짓이 너무나 굴욕스럽고 구차스럽다. 진짜 너무 쪽팔리다라는 점. 자, 그런데 오늘은 아니죠. 며칠 됐습니다. 좀 비교적 큰일이 하나 터졌는데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유튜브를 하나 보고 왔는데 전에 VOA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탄핵에 이르는 과정, 계엄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다 꾸준히 보고 있는데 별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언급 안 하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다. 언급을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집권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봐서 협상 카드로 이재명이 갖고 있는 약점 또 반미주의자로서 혹은 또 미국이 어느 정도 신뢰했던 윤석열 정부의 탄핵 과정 것들 보면서 필요할 때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흥미롭게 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으로 아무 말도 안 나온 것은 트럼프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딜을 칠 때 써먹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의 참모들은 꾸준히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유진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유진철 전에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한 양반이랍니다. 이 양반이 뉴스앤포스트라는 미국에 있는 약간 보수지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는데요. 이 양반이 유진철이라는 양반이 김성태와 이화영의 판결문과 관련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자기가 이제 오토원비어 측 변호사 이쪽 측에 관련 자료를 곧 만나서 전달하기로 했다.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는데 원문 자료를 그대로 주기로 했다라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오토원비어가 누구냐면은 미국 사람인데 북한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난리고 곤욕을 치렀고 사고가 났던 그 케이스죠. 그래서 원비어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북한에 직접
대북 송금 같은 거 하면은 또 경제 협력 같은 걸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죠? 예, 미국에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법 그리고 압류를 하게 된다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재명하고 연결될 것이라고 보여지겠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유진철이라는 양반이 이 관련한 판결문이라 등등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이재명의 약점을 크게 잡았다. 민주당의 약점을 크게 잡아서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박선원 의원의 저런 제스처 아부를 던진 것은 살려주세요라는 호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